이 책을 다음 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어떤 책인지, 이거는 제가 샀던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사고 안 읽은 것 같죠? 이거 속에 이거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안 읽었어요. 저는 애들 책 사달라고 하면 너무 아까워요. 분명히 안 읽을 건 아니까. 아주 공부에 특화된 머리가 아니고선 제가 굳이 공부 학원이나 이런 거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먼저 해서. 일단 지은이를 살펴볼게요. 지은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고요.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그러니까 자기계발 전문 서적이네요. 이것도 블로그 월 방문자 수 100만 명, 구독자 수 50만 명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파워 블로거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 형성, 의사결정 등 지속적인 자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의 뉴스레터는 단 2년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개인 뉴스레터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하며 세계 최고의 웹사이트에 수여되는 웨비 어워즈 베스트 뉴스레터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그가 발행한 뉴스레터 중 일부는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타임, CBS 디스 모닝 등 저명한 매체에 소개됐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던 그는 훈련 중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야구에 인생을 걸었던 그에게 이 사건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그랬겠네요. 하지만 그는 좌절 대신 매일 1%씩의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갔다. 6년 후 꾸준한 노력 끝에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6년 후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도 선출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을 인생의 나락에서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었다. 현재 그는 포춘 500 기업들에서 앞다투어 초빙하는 명연사이며 NFL, NBA, MLB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운동선수들을 코칭해주고 있다. 또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은 물론 아이비리그 대학들까지 강연을 나가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초청받아 선보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관한 강연은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사이트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부터 유럽, 아시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좋은 습관이 주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이다. 옮기니 이한이 출판 기획자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창조적 괴짜를 넘어서 몰입, 생각의 재발견, 뉴, 디지털 시대, 위기의 아이들, 킬러 넥스트 도어, 지옥에서 보낸 한철 등 다수가 있으며 지은 책으로 문학사를 움직인 백인이 있다. 이한이. 네, 요 책을 내일은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느라고 못 읽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찬사들은 좀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지금 이런 책은 딱 제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유행하니까 한번. 그리고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읽는 거지만 누군가 듣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저도 빨리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간 날 때 해야지. 근데 지금 시간을 8시부터 9시 반 딱 정해놓고 하니까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듣방 하시면
뭐 윌라나 이런 오디오북 접속하시면 정말 그 맛깔스럽게 성우가 읽어주지 않나요? 뭐 그런 것과는 좀 다르긴 해도 내가 읽지 않아도 대충 흐름이 이렇구나 파악할 수 있어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저렇게 소음이 나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보령으로 가면 조용한 가운데서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쏟아진 찬사. 이 책은 당신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단순히 작은 습관을 반복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극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말한다. 인지과학과 행동과학을 최초로 통합해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일상의 작은 성공에서부터 비즈니스의 영역까지 2분 남짓 작은 습관으로 어떻게 큰 성과를 만드는지 명쾌하게 설명했다. 오, 되게 궁금해지네요. 포브스.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을 뛰어넘는 최고의 책. 월스트리트 저널.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 오, 이거 지금이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해잖아요. 새해 벽두니까. 워싱턴 포스트. 이 책은 변화란 쉽지 않다는 당신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가장 쉽고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엄청난 책. 습관 형성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탁월하게 정제해냈다. 누구나 더 적게 집중하고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준다. 마크 맨슨. 신경쓰기 기술 저자. 놀랍도록 매력적이고 실천적이다. 제임스 클리어는 수년간 습관의 과학에 대해 연구하고 그 기술을 연마해왔다. 이 책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세우는 최고의 안내서다. 애덤 그랜트 저자. 당신의 일상과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 라이언 홀리데이. 우리는 모두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임스 클리어는 탄탄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준다. 아리아나 허핑턴 포스트 미디어 그룹 회장, 제3의 성공 저자랍니다. 이 책은 그동안 의사들이 찾아왔던 최고의 각본이다. 그렇게나 대단한 책인가요?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이 책을 반드시 추천한다. 저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실천한 환자 중에 바뀌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까 청소력보다도 더 대단한 책인가 봐요. 로리 마메스 의학박사. 모두가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서 못 이기는 척 한 페이지를 펼쳤다. 정말 대단하다. 습관에 대한 최종판이다. 어떤 행동이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상적인 책이다. 데렉 시버스? 그렇게나요? 시끄러워. 잠시만요. 카톡이 소리를 줄이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당신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안 되겠네요. 부응을 해야지.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만큼 당신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팀 어번, 파워블로거 테드 강연자래요. 당신을 바꿔줄 위대한 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고도 위대한 관점을 알려준다. 모든 문장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다. 칼 라풍, 아마존 독자. 내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최고의 책이다. 톰 베누토, 아마존 독자. 정직하게 말하자. 이 책은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보다 훨씬 낫다. 나는 제임스 클리어가 주장하는 습관 변화의 과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다. 아누레그 스미스, 아마존 독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덕분에 남편과 매일 아침 함께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다.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 애니 게하르트. 배우자랑 읽는 게 좋을까요? 찰스 두히그가 습관의 힘에서 습관의 원리에 대해 밝혔다면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아브이셰크 티와리, 아마존 독자. 이 책은 행동 변화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 난 내 잠재력을 다 발휘했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패티 클리어, 아마존 독자. 이 책에는 너무 많이 밑줄을 그어서 이제 새 형광펜을 사야 할 지경이다. 제임스 클리어는 수십 년간의 연구, 기업인과 운동선수의 성공담, 자신의 경험을 종합해서 행동 변화의 원리를 집대성하는 데 성공했다. 존 미즈, 아마존 독자. 나는 습관의 힘을 믿고 사는 의사다. 환자에게 추천하기 위해 수백 권의 책을 읽었지만 이보다 나은 책을 보지 못했다. 이 책은 세계의 모든 의대생과 환자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 되어야 한다. 로리 베커, 아마존 독자. 그렇게 많이 팔렸겠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봐야 되겠어요. 이게 몇 쇄인지. 몇 쇄일까요? 이게 앞뒷면에 나오는데 책이 아닌데? 2018년에 출판된 거고 몇 쇄인지는 안 나오나 봐요. 수입 저서는 한 번에 많이 찍었나? 아무튼 평이 너무 대단해서 네, 매우 유용한 책이다. 매번 새해 결심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피터 로빈슨, 아마존 독자.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변한다. 제임스 클리어가 말한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업무 실적이 탁월하게 좋아졌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책이다. 제임스 팀스, 아마존 독자. 새해에 많이 읽는 책인가 봐요. 저는 워낙에 책을 안 읽던 사람이어서 책을 그렇게 책의 내용을 뭐 맹신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다 입장 차이지 뭐라는 생각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책을 여러 번 읽는 그런 성향이어서 첫 챕터만 살짝 읽어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73쇄예요. 아까 청소력이 31쇄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출판해봐서 알아요. 그 1쇄 넘어가는 부수가 지금은 그렇게 부수를 1쇄를 많이 찍지 않는데요. 1쇄를 뭐 500부 정도 찍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부수 자체가 대형이었거든요. 얘가 31쇄인데 이 책이 꽤 저희 집에서 굴러다녔어요. 1년은 좋게 넘었죠. 넘었네요. 2021년 4월 12일 73쇄를 산 거니까 엄청나네요. 궁금해서 첫 챕터를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기에 발음이 나오네요. 저 아까 오토매틱인 줄 알았어요. 무식해가지고 제가. 어타믹이래. 어타믹. 하벳 이렇게 읽는데 어타믹 하벳. 형용사 원자의. 전 자동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어타믹. 극도로 적은 양. 어타믹.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장 작은 요소의 하나. 막대한 양의 힘을 내는 근원. 알고 계셨어요? 어타믹.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셨나요? 하벗이네요. 하벗.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하벗. 우리는 헤빗으로 배웠는데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요. 명사, 습관. 하벗. 제일 나쁜 방법인데 생소하니까 하벗.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하벗. 하벗.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행위. 저는 제가 열흘이 좀 넘었어요. 이렇게 책을 저녁마다 읽기 시작한 지가.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행위.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1시간 반을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게 이게 사실 8시부터 9시 반까지
처음에는 10시도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읽다가 재밌어가지고 재밌네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제가 그래서 7시 50분이 되면 얼른 가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벌써 열흘이 넘어가니까 반응을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프롤로그만 살짝 읽어볼까요? 프롤로그. 네, 프롤로그는 네, 읽으면 30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만 오늘 읽어볼게요. 비나 엄마 물 좀 줄래? 잠깐만. 오케이. 프롤로그. 새로운 삶의 시작.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쳤구나.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가 퍽 하고 내 얼굴을 강타했다. 여기 반만 따라다 주세요. 고마워요. 같은 반 친구가 휘두르다가 손에서 미끄러진 방망이가 허공을 가로질러 곧장 내 미간으로 날아든 것이다. 그 순간의 기억은 없다.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서졌다. 고마워요. 두개골 안이 뇌 조직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0.1초 만에 코가 깨지고 두개골 몇 군데가 금이 갔으며 안, 와 두 곳이 다 함몰되었다.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사람도 어렴풋이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옷에 붉은 자국이 점점이 찍혔다. 한 아이가 벗어 건네준 셔츠로 코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틀어막았다. 얼떨떨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때만 해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지나고 언덕을 내려가 양호실로 향했다. 알 수 없는 손들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일으켰다. 우리의 걸음은 느렸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양호실에 도착하자마자 양호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올해가 몇 년이지? 1998년이요. 실은 2002년이었다. 뇌를 다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빌 클린턴이요. 대통령은 조지 부시였다. 어머니 성이 뭐지? 잠시 생각이 멈췄다. 패티. 무심코 입에서 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걸 기억해내는데 10초나 걸렸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뇌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의식을 잃었다. 나는 학교에서 지역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신체 기능은 정지하기 시작했다. 침을 삼키고 호흡하는 것 같은 기초적인 움직임도 힘들어졌다. 그리고 곧 심정지가 왔다. 내 호흡은 완전히 정지했다. 의사가 황급히 내게 인공호흡기를 씌웠다. 그리고 지역 병원에서 다룰 수 없는 환자라고 판단하고 나를 신시너티의 큰 병원으로 보낼 헬리콥터를 불렀다. 나는 응급실 안에서 실려 나와 헬리콥터로 옮겨졌다. 환자 이송용 침대가 울퉁불퉁한 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간호사가 내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막 도착한 병원에 어머니가 헬리콥터에 올라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신시너티로 가는 내내 의식도 없고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 가서 동생에게 내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여동생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차를 몰고 신시니트로 향했다. 어머니와 나를 태운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하자 20명을 좋게 되는 의료진이 튀어나와 나를 외상센터로 옮겼다. 부풀어 오른 뇌는 심각한 상태였고 두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정지가 또 일어났다.
깨진 투기구를 접합해야 했지만 내 몸은 스스로 견딜 만한 상황태가 아니었다. 그날 세 번째 심정지가 일어났고 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인공호흡기가 다시 씌워졌다. 부모님에게 이 병원은 낯선 곳이 아니었다. 10년 전 3살 난 여동생이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때 나는 5살이었고 남동생은 6개월이었다. 여동생은 2년 6개월 동안 화학요법과 요추전자, 골수생검 시술을 받고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 후로 10년째 여동생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다시 그 병원에 서 계신 것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를 데리고.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병원에서는 부모님께서 신부와 사회복지사를 보냈다. 여동생이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은 10년 전 그날 밤에 왔던 신부님이었다. 날은 빠르게 저물었다. 내 몸에 줄줄이 달린 기계들이 겨우 나의 숨을 붙들고 있었다. 부모님은 병상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며 잠을 청했지만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곧 화들짝 놀라 깨어나곤 했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 생애 최악의 밤이었어.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 호흡이 돌아왔다. 의사들은 내가 곧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거라며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그들의 말처럼 나는 의식을 곧 되찾았다. 하지만 후각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고 바로 검사에 들어갔다. 간호사는 내게 코를 풀어보라고 하면서 사과 주스 팩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게 했다. 후각은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코를 풀자 콧바람이 금이 간 눈구멍을 통과해 왼쪽 눈으로 나왔다. 눈꺼풀이 간신히 막아주어 안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 콧바람에 시신경이 뇌까지 딸려 올라갔다. 안과의사는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알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했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로 수술 일정이 잡혔고 그동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치료를 받았다. 마치 격렬한 권투 시합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코가 부러지고 얼굴뼈가 수십 개의 금이 갔으며 왼쪽 눈은 튀어나온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 달 동안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정지된 기분이었다. 몇 주 동안은 초점이 겹쳐 보였는데 어떤 물건도 똑바로 보이지 않았다. 한 달 이상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눈알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차를 몰 수 있게 되기까지는 8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경련과 시야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운동을 반복해야 했다. 나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종종 침울해지고 낙담했다. 1년 후 야구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내가 그곳에서 멀어져 버렸는지 깨달았다. 고통이 몰려왔다.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였다. 아버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너리그 선수였다. 내 꿈도 아버지와 같은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재활 훈련을 하면서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야구장 복귀는 순탄치 않았다. 시즌 중이었고 나는 1군에서 제외된 2군 선수였다. 2군 팀에서도 후보로 밀려났다. 나는 4살 때 야구를 시작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선수가 후보로 밀려난 것은 큰 굴욕이다.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나는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미친 듯이 라디오 채널을 돌려댔다. 절망으로 1년을 보낸 뒤 3학년이 되어 가까스로 1군으로 들어갔지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부상을 당하고 나서 2년 후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테니스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때 알게 되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말이다. 인생의 나락에서 빠져나오다.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간 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 비록 신입생으로 선수 명단 제일 끄트머리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었지만 어쨌거나 야구팀에 들어갔고 너무나 기뻤다. 고교 시절은 엉망이었지만 나는 그토록 바라던 대학 선수가 되었다. 곧바로 야구팀에서 활동하진 않았기에 먼저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 동기들은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 또 대학 기숙사란 너저분하기 마련이지만 내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아 나갔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수업 태도도 달라졌고 1학년 내내 전부 A 학점을 받았다. 습관은 꾸준히 형성되는 규칙적인 일 또는 행동으로서 대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사소한 습관을 꾸준히 늘려나갔고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한 결과들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면 난생 처음 일주일에 수차례 웨이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193cm에 77kg이었던 나는 이듬해 90kg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가 되었다. 변화는 천천히 이어졌다. 대학교 2학년 때는 투수진에 들어갔다. 그리고 3학년까지 팀 주장이었고 시즌 마지막에는 모든 연맹팀에 선발되었다. 수면 습관, 공부 습관, 근력 훈련 습관이 최대치로 성과를 올린 것은 4학년 때였다. 야구 방망이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년 후 나는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 미 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다. 전국에서 단 33명만이 뽑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했다. 너무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운동선수로서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고 프로 선수가 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시기 내가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해낸 것만은 분명하다. 바로 내가 갖고 있던 잠재력을 몽땅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당신의 잠재력도 모두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리라고 믿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도전적인 순간들에 직면한다. 내게는 고교 시절의 사고가 그립다. 그 일은 내 삶에 중대한 교훈을 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바꾸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 정말로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불행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대개 습관으로 결정되곤 한다. 모두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날부터 저희 아이가 이런 상태에 갔어서 제가 그 상황을 알아요. 너무 상상이 돼서 갑자기 저한테는 도입부부터 슬픈 책이 됐네요. 선수 상태에 빠진 날부터 전미대학 대표 선수에 선출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극적인 전환점이란 없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들. 2012년 11월 나는 개인 블로그 제임스클리어닷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메모해둔 습관에 관한 경험들을 대중과 공유했다. 글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올렸고 꾸준히 글을 올리자 몇 달 지나지 않아 사기꾼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습관 전문가라고 부른다. 이 새로운 이름표는 흥분과 동시에 불편함도 안겨주었다. 이 분야에 대해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자들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중이다. 2015년 뉴스레터 구독자 수는 20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의 손꼽히는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와 이 책을 계약했다.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사업 기회도 많아졌다. 페이스북, 구글 등 유수의 회사들로부터 과학적인 습관 형성과 행동 변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의 컨퍼런스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타임, 안트러프러너, 포브스 같은 주요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게도 같은 해에만 800만 명의 독자들이 내 글을 읽었다. NFL, NBA, MLB의 코치들은 내 글을 팀원들과 공유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나는 2017년 초 나는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리고 일과 생활에서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을 위한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 떠오르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약 1만 명 이상의 운영자, 관리자, 코치, 교사가 습관 아카데미를 거쳐갔고 이들과 함께 한 작업은 일상에서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 내게도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2019년 현재 제임스클리어닷컴에는 월 100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주간 뉴스레터를 50만여 명이 구독하고 있다. 처음 글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숫자다. 기업가이자 투자가인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그 책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그 책이 되어야 한다. 나 역시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생활했다. 부상에서 회복되고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고 운동장에서 수준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작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된 것은 다 작은 습관들 덕분이었다. 작은 습관들이 내 재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집어든 순간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계획에 대해 단계별로 소개한다.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평생 지속하는 습관에 관한 것이다. 내 글은 모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쓰였지만 이 책은 학술조사 연구서가 아니라 실행 매뉴얼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습관을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자 실용적인 조언이다. 내가 전할 이야기는 수년간 쌓아온 생물학, 뇌과학, 철학, 심리학, 그 밖의 다양한 학문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오래전 위대한 인물들이 생각해낸 최고의 생각들과 최근 과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연결해 최선의 행동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여기에 소개한 지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은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이 책은 크게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네 가지 습관 모델과 이를 발전시킨 네 가지 행동 변화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학에 대해 좀 아는 독자라면 이 용어들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나왔음을 알아챌 것이다.
1930년대 스키너가 자극 반응 보상으로 제시한 이 이론은 찰스 두이그가 습관의 힘에서 신호 반복 행동 보상으로 대중화한 바 있다. 스키너를 비롯해 행동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처벌을 가하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키너의 모델은 외부의 자극이 습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훌륭하게 설명하지만 우리 안의 생각, 감정, 믿음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기분이나 감정 같은 내적 상태는 매우 중요하며 최근 과학자들은 생각, 감정, 행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 역시 이 책 전체에 걸쳐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내가 제시하는 관점은 인지과학 및 행동과학을 통합한 모델이다. 습관과 관련해 외부의 자극과 내적 감정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설명한 최초의 행동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몇몇 용어는 익숙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 즉 네 가지 행동 변화 법칙만큼은 습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리라고 자부한다.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매분, 매초 변화한다. 하지만 이 책은 변화하지 않는 것에 관한 책이다. 인간 행동의 근간을 이야기하며 매년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자 우리의 사업, 가족,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개념들이다.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단 한 가지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어디서 시작하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든 상관없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책에 제시된 전략들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계발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목표가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생산성이든 상관없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책은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감정이 훅 올라서 너무 후룩 읽어버렸네요. 빨리 중간에 멈추고 싶었어요. 빨리 프롤로그를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슬픈 프롤로그는 처음이에요. 당황하셨죠 듣다가. 네, 다음 시간부터는 컨텐츠. 근데 내일은 제가 라방을 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조용히 읽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슬픈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네, 컨텐츠에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해야 달라진다.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쉬워야 달라진다.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페이지 수는 한 320페이지가 약간 넘네요. 네. 딱딱해서 한 며칠 걸릴 것 같죠? 아무튼 내일 8시에 제가 못 열면 그 다음날 저도 빨리 읽고 싶어서 아침에도 읽을 수 있지만 반칙이니까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꼭 저녁에 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저녁에 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네요. 이렇게 슬픈 책인지 몰랐네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말씀은 없으시죠? 한번 댓글 올라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대필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가요? 네. 자서전 대필 사글세요? 네이밍이. 네, 자서전 대필 작가가 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자서전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제가 상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상담 치료보다 어떤 정신과 치료보다 내 이야기를 써서 뭐 출판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뭐 출판을 하셔도 돼요. 제가 출판사도 개인적으로 출판업 등록도 해놓고 있는데 일단 소량으로도 내가 이렇게 판매 목적이 아니라 소량으로 출판을 해서 도서관에 납품을 한다든가 주변과 나누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영역이. 왜냐면 제가 대형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대피를 하려면 제가 자주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문맥이나 이런 걸 제가 다듬어 드리는 거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좀, 제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지금 가진 기분보다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위기의 가정에 있었다 보니까 아까도 이 책에서 처음에 확 올라왔던 게,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정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확 떠올랐어요. 네,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이거를 화면을 뒤집어 놓고 읽기 때문에 제가 답을 바로바로 못 해드려요. 제가 피드 항상 보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해드릴게요. 기대됩니다. 어타믹 하버드. 눈물 나는 책. 기대되네요. 너무 당황스럽지만, 네. 편안한 밤 되세요.